안녕하세요. 중졸 검정고시 국어의 박수미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34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계속해서 문법 부분이다라고 약간 겁을 주면서 수업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는 말에 해당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혹은 아야, 어여에 해당하는 자음과 모음들인데요. 이런 자음과 모음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세종대왕이 한글 자음자, 모음자를 만들 때 그냥 아무렇게나 쓴 게 아니라 우리 발음되는 목구멍의 위치, 혀의 위치 이런 모양들을 가지고 만들었다고 얘기가 전해지죠. 자, 그러한 것들의 기본적인 이론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내용은요, 일단 사절에 해당하는 음절, 음운, 그리고 그 음운들의 변동까지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음절과 음운까지만 정리를 할 겁니다. 이 다음 시간에 음운들이 어떻게 부딪혀서 변하게 되는지 음운의 변동을 정리를 하게 될 거고요. 자, 우선 그럼 음절을 배우도록 할 건데요. 음절을 배우기 이전에 제가 각각의 단위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말, 그러니까 내가 나의 생각을 완결된 형태로 전달하는 게 바로 문장이죠. 그리고 문장보다 조금 더 작은 범위가 뭐냐면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띄어쓰기의 단위라는 게 있어요. 그 띄어쓰기의 단위를 보고 우리가 어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정리를 하자면 어절보다 조금 더 작은 단위가 단어라고 하는 명칭입니다. 근데 우리가 국어 문법에서 단어라고 얘기할 때는요. 띄어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떼어놓고 자립할 수 있는 말의 최소 단위. 즉, 떼어 사용을 했을 때 뜻이 있냐 없냐를 따지시면 되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떼어 쓸 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어에 포함을 시키는 녀석이 예외적으로 하나가 있어요. 조사, 뭐뭐은, 뭐뭐는, 뭐뭐을, 를, 에, 게 이런 말들 있죠. 자, 이런 것들을 보고 조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가 동사다, 동사다, 형용사다 하는 부분은 뒤로 넘어가서 품사를 공부할 때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긴 할 겁니다. 만약에 이 부분을 먼저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목차를 뒤져가지고 품사가 나타나 있는 부분을 먼저 공부를 하고 이쪽 돌아오시면 좀 더 편하고요. 자, 지금은 일단 문장, 어절, 단어 그리고 나서 그 단어보다 조금 더 작은 게 뭐냐? 음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거보다 더 작은 단위가 이제 음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요 사이사이에는 조금씩 더 작은 단위가 끼어 들어가긴 해요. 근데 그 부분은 우리가 중학교 과정 내에선 다루지 않는 부분이고 고등학교 넘어가서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큰 범위만 지금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를 정리를 할 겁니다. 음절과 음운에 대해서. 이 부분은 우리가 어절까지는 어느 정도 쉽게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고 단어에 대해서는 따로 우리가 형태소 공부를 할 때 정리를 할 거고요. 자, 음절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한 글자라고 보시면 좀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음을 낼 수 있는 하나의 단위. 그러니까 가, 소리 하나죠. 이것도 소리가 하나죠. 그러니까 받침이 있냐 없냐에 따른 그런 구분은 아니고요. 무조건 이 하나의 글자를 소리낼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소리의 단위가 바로 음절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한 글자를 한 음절이라고 하는구나. 자, 음운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조금 있다가 음운에 대해 정리를 할 때 배우게 될 거니까 제가 따로 지금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음절을 먼저 볼게요. 음절이란 발음할 때 한 번에 낼 수 있는 소리의 단위입니다. 발음할 때 한 번에 낼 수 있는 소리의 단위. 쉽게 말해 한 글자. 그렇기 때문에 한 뭉치로 이루어진 소리의 단위이며 모음이라고 하는 녀석은 음절 구성의 필수적인 성분이기 때문에 음절은 반드시 모음을 포함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예를 들어볼게요. 이러한 글자도 존재하고 이러한 글자도 존재하고요. 이러한 글자도 존재합니다. 자, 그때 잘 보시면 우리가 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요 녀석들을 자음이라고 한다라는 건 알고 있고 아야, 어여 이 부분을 모음이라고 한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지금 이 글자는 자음과 모음으로 이루어진 자음, 모음으로 이루어진 글자겠죠. 그럼 이제 이 글자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고 물었을 때 대부분의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자음이고 모음입니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자, 제가 한번 이거 지워보겠습니다. 지워도 어때요? 아라는 발음은 똑같죠. 만약에 여기에 이응을 그대로 넣어도 어때요? 아라고 하는 발음은 똑같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글자의 첫
소리에 오는 요 자음 중에 이응은요. 그냥 비어있으면 공허하니까 이응을 넣어놓은 음의 값어치가 없는 말입니다. 따라서 앞에 오는 이응, 첫 소리에 오는 이 이응은 자음에 포함시키지 않고, 즉 이러한 글자의 경우는 모음 하나로 이루어진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헷갈리죠? 그렇다면 분명히 이 이응은 그냥 오는 이응이라고 했으니까 이 글자에 이응도 없는 이응인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자, 일단 이 글자는 자음과 이 글자, 모음과 이루어진 단어인데, 그럼 이 이응은 어떻게 하느냐? 궁금하시면 지워보시면 돼요. 자, 지금 이걸 그대로 놓고 읽었을 땐 강. 그런데 만약 제가 이 이응을 지워버리게 되면 그때는 가. 한마디로 이응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발음이 달라지죠. 그렇다는 건 여기에도 소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있는 말은 지우나 지우지 않으나 분명히 소리가 동일했어요. 근데 끝에 있는 말을 지워버리면 소리가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끝에 오는 이응, 끝소리에 오는 이응은 음의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자음으로 인정을 하지만 앞에 오는 첫 소리에 오는 이응은 음의 값어치가 없기 때문에 자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전부 다 모음의 형태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구나. 우리나라 글자에 모음이 없는 음절은 없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모음이 하나인 글자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음 하나만으로 이루어진 음절은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음절 첫머리의 자음을 첫 소리라고 얘기하고 가운데를 가운데 소리, 끝을 끝소리라고 한다. 그래서 이게 첫 소리, 가운데 소리, 끝소리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음절 첫 소리에 오는 이응의 경우는 소리값이 없기 때문에 음운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자음으로 치지 않는다라는 얘기 해드렸죠? 자, 음절 끝소리에 오는 이응은 소리값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음운으로 인정한다 라고 나오죠. 자, 음절의 구성 방식을 보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자, 모음만으로 이루어진 글자 있죠? 아, 이 같은 이러한 경우들은 앞에 첫 소리에 이응은 음가가 없기 때문에 이런 글자가 바로 모음만으로 이루어진 음절이구나. 자, 자음 모음으로 이루어진 것들은 앞에 이응이 아닌 다른 자음이 오고 뒤에 모음이 붙는 경우들이죠. 자, 모음 자음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바로 요 녀석들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헷갈리기 쉬운데, 자, 분명히 제가 음절의 첫 소리에 오는 녀석들은 음운에 음가가 없기 때문에 자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죠. 그렇다면 이제 이건 모음으로 시작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이제 이 녀석 어떻게 하느냐? 분명 우리가 아까 끝소리에 오는 이응은 음가가 있다, 음의 값어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음으로 인정한다. 그래서 모음과 자음으로 이루어진 글자라고 보는 겁니다. 앞에 이응이 왔는데 이 이응은 다 음의 값어치가 없다고 치고 나머지 것들은 모음과 자음으로 이루어진 말들. 자, 여기 있는 글자들은 자음, 모음, 자음으로 이루어져 있죠. 전부 다. 자, 이래서 음절의 구성 방식은 총 4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시험 문제 중에 이런 식의 시험 문제가 자주 출제되곤 하거든요. 강 하나 보기로 내어놓고 다음과 똑같은 음절의 구성 방식인 것을 골라라 라고 했을 때 봄, 양, 구 이런 식으로 내놓으면요. 보시면 되죠. 자음, 모음, 자음이구나. 이 형태구나. 그래서 자음, 모음, 자음. 이건 가치가 없다라고 했으니 모음, 자음. 이것도 가치가 없다라고 했으니 모음, 자음, 모음. 그럼 답은 요게 되는 거겠죠. 자, 이런 식으로 실제 기출문제가 한 2번에서 3번 정도 출제가 된 적이 있고요.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여러분이 요 녀석에 해당하는 그 구성 방식이 뭔지만 잘 보시면 됩니다. 그때 요 앞에 오는 음가가 이응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이 판단만 잘 하시면 돼요. 언뜻 보기에 이 녀석도 분명히 글자이기 때문에 이걸 자음이라고 인정하기는 쉬운데 첫 소리의 이응은 절대로 음가가 없고 끝소리의 이응은 음가가 있다라고만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음절은 배웠고요. 음운을 배울 겁니다. 음절이 하나의 글자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의 글자를 이루는 더 작은 요소를 음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뜻을 정리해보면요.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최소 단위. 지금 여기서 제가 예를 들어보면
이 글자에서요. 첫 소리, 가운데 소리, 끝 소리를 각각 다른 말로 바꿔서 한번 써볼게요. 첫 소리만 바꿨습니다. 자, 두 번째는 가운데 소리 바꿨고요. 세 번째는 끝 소리를 바꿨어요. 자, 강 하나를 바꿨더니 방이 됩니다. 어때요? 뜻이 달라지죠? 강, 공 어때요? 뜻이 달라지죠? 가운데 소리 하나 바꿨더니 강, 갈 끝 소리 하나 바꿨더니 소리의 뜻이 달라지죠? 자, 그렇다면 분명히 지금 요 하나하나에도 뜻이 있다는 얘기고 이 하나하나에도 뜻이 있기 때문에 바뀐 거고 요 녀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말의 뜻을 요 녀석들이 다 각각 구별해주는 소리의 최소 단위로서 이러한 것들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한다? 운이라고 얘기한다. 한 글자는 절. 음절을 구성하는 하나하나의 요소를 운. 자, 그렇게 봤을 때 이건 자음이고 이건 모음이겠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음운이란 자음과 모음을 음운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거기에 하나가 덧붙여지는 게 뭐냐면 모음과 자음 외에 소리의 길이도 우리가 음운이라고 칩니다. 무슨 의미냐? 우리가 크게 봤을 때 분절 음운과 비분절 음운이다 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 단어 자체를 암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적어놓은 거고요. 모음과 자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글자 내에서 딱딱 구분이 되지요. 그래서 분절 음운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비분절 음운이라는 건 말 속에서 어떻게 딱딱 구별을 지을 수는 없어요. 무슨 의미냐면 글자로 구분 지을 수는 없지만 소리로서, 소리의 길이로서 그것들의 뜻을 구별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문이 안 나왔네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2배, 3배 했을 때 곱하기 2, 곱하기 3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러니까 곱절을 뜻하는 단어인 배라는 말은 길게 발음을 합니다. 그리고 신체 일부인 이 똥배 했을 때 이 배는 짧게 발음을 합니다. 자, 길게 발음하느냐 짧게 발음하느냐에 따라서 분명 글자는 똑같지만 뜻이 달라지고요. 겨울철에 밖에 내리는 하얀 누는 길게 발음하고요. 우리 신체 일부인 누는 짧게 발음합니다. 이것도 길게 발음하느냐 짧게 발음하느냐에 따라서 뜻이 분명히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소리의 길이도 자음 모음처럼 딱딱 끊어지는 건 아니지만 이 녀석도 뜻을 구별해주는 최소 단위이기 때문에 음운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모음은 21개, 우리나라 자음은 19개. 모음이라고 하는 건요, 목 속에서부터 발음이 될 때 아무것도 장애를 받지 않고 하고 나가는 소리예요. 그래서 장애를 받지 않고 나가는 소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모음은 하나만 있어도 우리가 음절로 형성이 됐었죠. 아까 이렇게 봤을 때 앞에 자음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홀로 소리 날 수 있기 때문에 홀소리다라고도 얘기하고요. 자음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이번 시간만큼은 입을 움직여서 발음을 해보셔야 되는데 기역 하고 발음했을 때랑 지읒 하고 발음했을 때랑 혀가 입 천장에 닿는 위치가 묘하게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한마디로 목구멍에서 이렇게 공기가 나오면서 뭔가 발음을 시작하려고 할 때 혓바닥에 한번 부딪히든지 아니면 입술에 한번 부딪히든지 뭔가 어딘가에 한번 부딪혀서 즉 장애를 받고 나오는 소리들이 자음입니다. 혀로 막히거나 통로가 좁아지거나 등등 장애를 받으며 만들어지는 소리가 자음. 절대 자음은 자음 하나만 가지고 글자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꼭 모음에 닿아야만 소리가 나기 때문에 닷소리다라고 얘기하고요. 이러한 모음 자음이 분절 음운으로서 음운, 그리고 소리의 길이는 비분절 음운으로서 음운. 그래서 즉 음운에는 자음, 모음, 소리의 길이 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지금의 내용은 방금 전에 봤던 자음, 모음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할 거고요. 이 설명이 지나가고 나면 정말로 여러분들이 저랑 수업을 하면서 야, 가, 거, 자 이렇게 발음을 하셔야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올 겁니다. 제 강의를 그냥 가만히 듣고 계실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이번 시간은 반드시 중얼중얼 해주셔야 돼요. 자, 음운의 종류 자음부터 보도록 할게요. 말, 발, 달 이걸 보면 앞에 오는 첫 소리가 바뀌자 전부 다 뜻이 달라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자음이 음운의 종류 중에 하나로 인정이 되는 거고
아, 우, 이, 여 이러한 모음 때문에 또 뜻이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모음도 의문의 종류로 하나 인정이 된다. 자, 소리의 길이를 보면 여기 제가 지금 적어놓은 말들 중에 뒤에 이렇게 원래 길게 발음하는 녀석은 모래시계 같은 그러한 표시가 국어사전에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적혀있는 부분은 길게 발음하는 글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 똑같은 글자가 둘이 있죠? 말. 그랬을 때 앞에 있는 말은 가축, 동물의 일종이고 뒤에 있는 말은 우리가 하는 다다다다 수다를 얘기하는 거겠죠. 이때의 벌이라고 하는 건 윙 날아다니는 곤충의 일종일 거고 벌 받는 건 이거겠죠. 손 들고 서 있는 거. 눈이라고 하는 건 우리 신체 일부일 테고 눈이 들어갔네 했을 땐 바깥에 내리는 그 눈입니다. 자연현상의 일부입니다. 이런 식으로 같은 글자임에도 불구하고 뜻의 의미를 구별해 주는 게 소리의 길이구나. 그래서 자음모음 소리의 길이를 의문이라고 포함을 시키는데 여기는 참고적으로 간략하게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할게요. 보통 긴 소리는요. 단어의 첫 음절에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신따, 호박, 거머리라고 해서 두 번째 음절이 아니라 첫 음절에 보통 나타나는 거고요. 원래 길게 되던 글자가 만약에 둘째 음절 이하에 오게 되면요. 그때는 희한하게 짧은 소리로 발음이 됩니다. 굴이라고 하는 건 땅굴 있죠. 그 땅굴로 발음하는 굴이라고 하는 건 길게 발음하고 우리가 먹는 굴은 짧게 발음합니다. 이때의 굴은 땅굴을 얘기하는 거니까 길게 발음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굴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째 음절로 넘어가서 토굴이라고 하게 되면 토굴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토굴 이렇게 짧게 발음을 하게 되는 거죠. 솔이라고 했을 때 우리 솔이라고 하는 게 나무에 달린 그 솔방울의 솔도 있지만 우리 구두를 털어내는 데 쓰는 솔 있죠. 자, 그러한 솔도 길게 발음을 하는데 구두솔이라고 했을 때는 짧게 발음한다라는 거죠. 동음이어 중에 소리의 길고 짧음으로 의미가 구별되는 게 있는데 이게 바로 제가 아까 설명했던 배입니다. 배로 올랐다라고 했을 때 2배, 3배, 4배 이렇게 곱하기 2, 3, 4 갑절을 뜻하는 단어는 그 길게 발음을 하고요. 내장이 들어있는 가슴과 엉덩이 사이의 이 부위를 배, 신체 일부는 배, 짧게 발음을 하는 거죠. 자, 이제 자음이 사전에 실리는 순서와 모음이 사전에 실리는 순서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면요. 아주 간혹 가다가 기출문제 중에 여러 개의 단어를 제시를 해놓고요. 이 단어들이 사전에 위치해 있을 때 세 번째로 위치할 단어를 골라라 라는 등의 그런 문제가 가끔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딱 눈에 띄실 거예요. 우선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부터 히읗까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가정하에 각각 사이사이에 겹자음들이 보이죠. 자, 이러한 겹자음들은 히읗까지 다 설명한 다음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각각 그것에 해당되는 기본 자음 바로 뒤로 붙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설명하면 되고요. 모음이 사전에 실리는 순서 했을 때 우리가 기본 모음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으, 이를 배웠죠.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음 같은 경우도 그걸로 인해서 만들어진 겹자음이니까 바로 뒤에 붙였고 모음도 마찬가지로 아, 야 넘어오기 전에 이 아를 가지고 한 획을 그어 만든 에 같은 경우는 요 뒤로 바로 붙여주고요. 야를 가지고 한 획을 그어 만들어준 얘 같은 경우도 이 뒤로 바로 붙여줍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나머지들 딱 모음도 정렬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자음과 모음에 대한 체계를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소리의 길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굳이 뭔가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요. 소리의 길이는 사실 사전을 뒤져보면 사전 내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모래시계 모양이 체크가 되어 있고 그 부분이 길게 설명하는 부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음하고 모음 순서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자음이다 라고 하는 건 소리를 낼 때 공기가 쭉 나오는 그 흐름이 한 번쯤은 자음이니까 장애를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장애, 자장애 이렇게. 자, 그래서 목, 혀, 입술, 입천장 등의 발음기관에서 장애를 받고 나오는 소리를 자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자음이 어디에서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소리 나는 위치에 따라 명칭이 달라집니다. 일단 입술 소리라고 해서 이 제 손끝이 이게 입술이라고 봤을 때요.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붙었다 떼면서 나오는 소리가 있어요.
두 입술이 맞닿아서 떼면서 나는 소리. 자, 여러분이 이거 발음을 하실 때 궁금하시면요. 입술을 붙이지 말고 발음을 해보세요. 가능한지. 안 되죠. 궁금하시면 이렇게 만들어서 봐보세요. 이게 발음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입술이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직접 발음 꼭 해보세요. 입술을 붙이지 않으면 절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개의 자음을 입술이 맞닿아 나는 입술 소리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밑에 잇몸 소리다라고 하는 건 제가 그림을 잘 그리는 편이 아닌데, 자, 이게 입술이고요. 아랫니고 윗니입니다. 이때 혀가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이 혀 끝이 윗니에 잇몸에 탁탁 닿으면서 나는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잇몸 소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이거 발음을 한번 해보시면 쉬워요. 역시 으라는 모음을 붙여서 한번 넣어보세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 혀라고 생각했을 때 혀의 가장 끝부분이 어디에 닿는지 한번 느껴보세요. 느, 드, 뜨, 스, 느. 발음을 할 때 혀가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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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윗니 잇몸을 건드리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타나 있는 이 7개의 자음을 잇몸 소리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세 번째, 센 입천장 소리와 여린 입천장 소리가 있는데, 제가 혀를 노란색으로 표시를 할게요. 잘 보세요. 여기에 있는 입천장 중에서요, 입천장 한가운데 있는 이 부분은요, 여러분이 혀 끝으로 만져보시면 조금 단단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보다 조금 더 뒤로 넘어가는 목구멍 쪽에 가까운 이 입천장은요, 혀 끝으로 또 만져보시면 여기에 비해선 조금 더 여립니다. 부드럽다는 얘기죠. 그래서 발음을 할 때 여러분의 이 혀가 딱딱한 입천장과 부딪히면서 나는 소리가 있고, 부드러운 여린 입천장과 부딪히면서 나는 소리가 있는데, 이 둘이 부딪혀서 나는 소리를 보고 센 입천장에서 나는 소리니까 센 입천장 소리다라고 얘기합니다. 발음을 해보셔야 여러분들이 구분이 잘 돼요. 그리고 여기 둘이 부딪히는 부분을 여린 입천장이 부딪혀서 나는 소리니까 여린 입천장 소리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정 궁금하시면 이 두 가지를 나눠서 발음을 한번 해보세요. 라고 발음을 해보시면요, 이 혀가 할 때는 조금 앞쪽의 입천장과 부딪히게 되지만 할 때는 조금 혀의 뒷부분하고 입천장하고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부분에 있는 센 입천장과 부딪히는 센 입천장 소리 3가지, 여린 입천장과 부딪히는 소리는 여린 입천장 소리 4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목청 소리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목청에서부터 쑥 나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올 때 여기 목청에서 나오는 흐라고 하는 자음입니다. 자, 이렇게 자음이 어디에서 소리 나느냐에 따라서 5개의 명칭으로 불리고요. 이제 소리 내는 방법에 따라서도 우리가 분류를 합니다. 하나는 울림소리, 안 울림소리라고 하는데, 울림은 울림이 나는 거예요. 어디에서? 목청에서. 안 울림소리는 발음할 때 목청에 울림이 나지 않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안 울림소리를 암기하진 않고요. 울림소리 4가지를 암기합니다. 노, 란, 양, 말. 발음을 해보시면 노란 양말, 느르, 무. 자, 뭔가 목청에 울림이 나는 걸 느끼실 거고요. 이 울림소리 4가지 중에서도 우리가 쪼개가지고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요 3가지는요, 비음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코로 공기를 내쉬면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즉, 만약에 코를 막아버리면 이 음문을 발음을 하기가 조금 어려워지는, 그래서 비음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우리 국어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문법의 표현들을요, 가면 갈수록 우리 국어로, 우리말로 표현하려는 말이 많아지다 보니까, 과거에 이제 선생님들은 뭐 비음이다, 유음이다, 뭐 설단음이다, 이런 표현들, 한자어로 된 표현을 많이 썼지만 지금은 우리말로 많이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콧소리다. 그리고 이 리을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발음을 해보면 이 리을이 혀 끝이 탁 닿으면서 혀의 양쪽의 빈 사이로 공기가 샥 흘러나가면서 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유음이다라고도 얘기하지만 우리 표현으로 흐름소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니은, 이응, 미음은 울림소리 중에서도 콧소리고 리을은 울림소리 중에서도 흐름소리다. 그럼 요 네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자음들은 전부 다 안 울리는 소리, 안 울림소리다 라고 쳤을 때 각각의 자음들을 또 세 가지, 소리의 세계에 따라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자, 기본적으로 예사소리다라고 하는 건 가장 평범하게 약하게 나오는 소리로 이게 우리말의 기본 자음이라고 생각을 하면요. 된소리라고 하는 건 이 기본 자음에다가 똑같은 자음을 하나씩 덧붙인 겁니다. 이게 바로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쌍자음, 겹자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쌍자음. 자, 거센소리라고 하는 건 여기에 있는 기본 자음에다가 한 획을 긋는 겁니다. 이건 똑같은 글자를 하나씩 더한 거다라고 한다면 비읍에 한 획을 더 그어서 이렇게 피읍을 만든다거나 디귿에 한 획을 더 그어 이렇게, 기역에 한 획을 더 그어 이렇게, 시옷 같은 경우는 뭔가 한 획을 더 긋기 어렵고요. 지읒 같은 경우에는 한 획을 더 그어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소리 날 때 약간 거세게 나는 소리, 이걸 보고 거센 소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얘기는 제가 자음을 가지고 표를 나눠봤는데 기본적으로 여기 나타나 있는 자음의 분류표에 나와 있는 이 표현들은 방금 전에 저랑 설명을 다 끝낸 상태고요. 자, 입술 소리, 입술에서 나는 이러한 소리, 미음, 비읍, 쌍비읍, 피읍 요 네 가지를 또 예사소리와 된소리와 거센소리로 구분을 했고 요 네 가지 중에 울림소리인 콧소리 여기에 칸에 집어넣게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 잇몸소리에 우리 아까 7가지 자음 공부를 했었죠. 자, 그 7가지 자음 중에 예사소리에 해당되는 녀석은 요 2가지고 된소리에 해당되는 녀석은 또 여기 2가지, 그리고 거센소리는 이 디귿에서 연결되는 티귿, 그리고 니은과 리을 같은 경우 울림소리인데 니은은 콧소리, 리을은 아까 이렇게 흘러나가는 소리라고 해서 흐름소리라고 얘기했었죠. 이런 식으로 연결하시고 센 입천장, 여린 입천장, 목청소리도 마찬가지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자음의 분류표를 반드시 암기해라 라고 하기보다는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발음을 정확하게 정확한 위치에서 하게 되면 표를 암기하지 않아도 혼자서 그 발음을 한 다음에 아, 지금 혀가 뒤쪽에서 부딪히는구나. 여린 입천장과 부딪히네. 그럼 이건 여린 입천장 소리겠구나 라고 아시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자음하고 모음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나중에 뒤로 넘어가서 음운의 변동이라고 하는 부분을 공부하게 될 건데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만약 개인의 개인적인 발음 습관을 가지고 난 이렇게 발음하는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발음할지 몰라도 난 이렇게 발음해. 이게 편해. 그러니까 이렇게 발음할 거야. 라고 해버리신다면 이 문법의 내용을 공부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다 정확하게 이 글자는 이쪽의 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발음을 하는 게 가장 정확한 발음이다 라고 규정을 짓고 함께 약속을 한 책인데 그걸 나 혼자서 이렇게 난 발음하니까 난 이게 맞다고 생각해 라고 답을 적어버리시면 이건 모두와의 약속이 깨어지게 되는 거겠죠. 그냥 본인이 잘못 발음하는 본인만의 습관인 거지 우리가 시험을 보고 답을 내기 위해서 발음을 하게 되는 거라면 정확한 발음과 정확한 위치에서 정확한 입모양을 가지고 발음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따로 내가 암기하지 않더라도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자음에 대해 공부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모음에 대해 정리를 좀 해보셔야 되겠죠? 자음이 분명히 아까 나오면서 입술도 부딪히게 되고 잇몸도 부딪히게 되고 입천장도 부딪히게 되고 뭔가 모르게 자꾸 장애를 받는다면 모음은요. 장애를 받지 않습니다. 발음을 해보실 때 아, 예, 우, 이 쑥 나가요. 이렇게 쑥. 그러니까 어떤 것에 장애를 받지 않고 나가는 소리. 그래서 장애를 받지 않고 순조롭게 나오는 소리를 모음이라고 얘기하고 그때 발음할 때 입술이나 혀가 고정된 채 소리가 나는 모음. 그러니까 단모음. 단이라고 하는 글자 자체가 하나를 뜻하는 거죠. 뭐가 하나냐면 입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하나입니다. 발음할 때 중간에 변하는 법이 없어요. 그럼 이중모음은 뭐냐? 입술이나 혀의 위치가 바뀌는 게 이중모음입니다. 분명 처음엔 이렇게 위치가 시작했는데 발음을 다 하고 보니까 이렇게 혀의 위치가 바뀐다거나 입의 모양이 바뀐다거나 하는 것들이죠. 실제 발음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것도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아, 에, 에, 우, 웨, 우, 위, 으, 이. 요 10개의 모음이 단모음입니다. 그 중에
사실 여기에 해당하는 요 8개의 모음은 여러분들이 발음을 해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입의 모양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가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건데 요 단어하고 요 모음 같은 경우는 수많은 분들이 왜, 위, 선생님 이건 뭔가 모양이 바뀌지 않나요? 왜, 위 이렇게? 자, 잘 들으세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학교 문법에서는요, 이 두 가지의 발음을 단모음으로 인정을 하고 정확하게 단모음으로 발음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아주 과거에서부터 이 발음이 진행되어 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발음을 이중모음처럼 발음을 하는 개인적인 습관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건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에게 부탁을 하면 할수록 정확한 발음을 하고 계시고 우리 젊은 세대일수록 조금 더 이중모음에 가깝게 발음을 하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 다 그냥 잊어버리시고 요 녀석은 겉으로 보기에는 이중모음처럼 발음이 되는 듯하지만 단모음이구나라는 것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이렇게 10개가 단모음이고요. 자, 이제 요 녀석 한번 발음을 해볼게요. 제 입을 잘 보시면 야로 시작했는데 아로 벌어지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즉 발음을 야로 시작했으나 이 발음의 끝은 아라는 거죠. 예로 시작하지만 요렇게 시작하지만 요렇게 끝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혀의 위치라든가 입술의 모양이 처음에 발음했을 때와 끝까지 갔을 때 약간 변화하는 것들, 이걸 보고 우리가 이중모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11개의 모음을 여러분들이 직접 다 한번 발음을 지금 해볼게요. 야, 예, 여, 예, 와, 왜, 요, 왜, 워, 유, 의. 이 11개가 이중모음인데 기본적으로 이 이중모음은 단모음에서 한 획이 그어진 상태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분류를 할 때 단모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 또 뭐 발음되는 위치라던가 이런 걸 분류를 해볼 겁니다. 앞서서 우리가 자음 분류표 만들었었죠. 그 자음 분류표처럼 단모음도 분류표를 지금부터 정리를 해볼게요. 자, 단모음 분류 기준 첫 번째입니다. 이걸 지금 혀라고 보시고요. 이 혀가 발음할 때 앞으로 나오느냐 뒤로 들어가느냐에 따른 위치에 따른 분류입니다. 그래서 혀의 위치가 앞쪽에서 발음되면 앞전자를 쓰고 혀설자를 써가지고 혀가 앞으로 나와서 발음된다. 전설모음. 뒤쪽에서 발음되니까 혀가 뒤로 들어가게 되는 느낌. 그래서 후설모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쉽게 티가 나는 모음이 뭐가 되냐면 이 두 가지 한번 발음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거 만들면 오이 되겠죠. 오이. 오이 하고 발음을 해보시면 이걸 기준으로 삼았을 때 오이 혀가 오 할 때 뒤로 살짝 물러나고 이 할 때 앞으로 살짝 나오는 거 느끼실 거예요. 오이 발음하지 않으시면 이거 못 느낍니다. 자,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나머지 것들도 여기 나타나 있는 요것들은 발음을 해보면 이, 위, 에, 왜, 에 이렇게 발음이 되지만 지금 제가 일부러요. 여러분들에게 측면을 많이 보여드리는 중이거든요. 제 측면 발음하는 입 모양하고요. 이 혀도 역시 제 혀가 지금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손가락으로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요 녀석들 여기 5개에 비해서 뒤에 오는 5개들은 살짝 뒤로 넘어가서 소리 납니다. 우, 오, 아. 요거에 비해서 요 5개가 뒤로 들어가면서 소리가 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5개는 전설모음, 요 5개는 후설모음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자, 이제 혀의 높낮이에 따라서 높낮이니까 고, 중, 저로 나뉘는데 실제 이건 혀의 높낮이하고도 관련이 있기도 하지만 입의 크기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또 제가 못 그리는 그림을 그릴 건데 이게 만약에 입술이다라고 치고 혀가 이렇게 있다라고 쳤을 때 잘 생각을 해보시면요. 제가 이렇게 볼게요. 윗입술, 아랫입술, 혀 이렇게 볼 때요. 입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혀는 아래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시나요? 입이 벌어질수록 혀는 떨어지니까 그럼 한마디로 고모음 같은 경우는
요 셋 중에서 입이 가장 적게 벌어지는 거고 저모음 같은 경우는 입이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혀가 뚝 떨어져서 저모음인 겁니다. 자, 혀의 위치가 높은 모음입니다. 이, 위, 으, 어. 근데 요거보다 좀 더 떨어져요. 에, 웨, 오. 더 많이 떨어져요. 에, 아. 구분하고 싶으시면 3개 연달아서 발음해 보시면 돼요. 자, 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발음하면서 우, 아. 뭔 소리냐면 우, 아 할수록 입의 크기가 커지고 혀의 위치도 떨어지더라라는 걸 이해하실 겁니다. 우, 오, 아, 우, 오, 아 해서 가장 높은 모음을 고모음, 그 중간을 중간모음, 더 떨어지게 되면 저모음. 그래서 고, 중, 저 이렇게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머지도 다 정확하게 발음을 해보세요, 각각. 자, 발음할 때 입술 모양에 따른 겁니다. 평순모음, 원순모음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평평한 입술 모양이고 동그란 쪽에 가까운 입술 모양입니다. 입술이 평평한 상태에서 나는 소리, 요 녀석 발음 들어갑니다. 아, 에, 으, 이. 그 다음, 여기 원순모음은 둥글게 오므린 상태에서 오, 웨, 우, 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데 이제 이것도 이제 몇몇 분들이 정확하게 발음을 하시다 보면 이런 질문을 하세요. 여기에 나와 있는 아 같은 경우는 동그란 모음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반드시 원순과 평순을 동그랗다, 평평하다로 구분 짓지 마시고 원순에 비해서 그러니까 동그랗게 발음되는 우, 우리가 흔히 뭐 영화나 이런 데서 여자 배우들이 남자 배우를 유혹할 때 우 이런 거 많이 하죠. 그때 정확하게 동그란 입 모양을 하는데 그 동그란 입 모양에 비해서 좀 더 평평한 입술 모양이라고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 원순 모음은 요 오하고 우에서 만들어진 요 녀석들 이렇게 총 4개의 원순 모음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평순 모음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단모음을 우리가 한번 분류를 해볼게요. 앞서 봤지만 전설 모음에 해당되는 녀석들은 혀의 위치가 앞으로 나가면서 나는 모음들, 후설 모음에 해당되는 녀석들은 혀의 위치가 뒤로 들어가면서 나는 모음. 그래서 여기 있는 5개가 전설 모음, 여기 있는 5개가 후설 모음이라면 전설 모음인 요 5개 중에서도 평평한 모음과 동그랗게 발음되는 입술 모음으로 발음을 할 수 있겠죠. 이, 에 같은 경우는 이건 평평한 위, 웨 같은 경우는 이건 동그란 발음의 모양. 으, 아 같은 경우는 조금 평평한 입술 발음 모양. 우, 오, 요 녀석은 동그란 원순 모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고, 중, 저 순서대로 높고 중간, 낮음으로 정리를 해봤을 때 여기 있는 요 4가지는 가장 높은 위치에 오르는 혀가 높은 위치에 오르는 고모음. 여기 있는 4가지는 고모음보다 조금 더 떨어지는 중모음. 그리고 여기 떨어지는 이 2가지는 가장 마지막으로 아래 뚝 떨어지게 되는 저모음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나타나 있는 단모음의 분류표 하고요. 우리가 방금 앞서서 봤었던 자음의 분류표 보셨었죠? 5가지 우리 입술의 모양, 뭐 혀가 잇몸에 닿느냐, 센 입천장에 닿느냐, 여린 입천장에 닿느냐 이런 것들로 구분했었던 그 자음 분류표하고 여기 나타나 있는 단모음의 분류표를 잘 기억을 해두시고 이걸 기본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법 문제들을 정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배웠던 이 의문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다음 시간에 공부하게 될 의문의 변동이라는 걸 이해하기가 쉬워집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하고요. 음절하고 의문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의문들, 기역, 니은 혹은 아, 야 이런 것들이 부딪혔을 때 표기가 변하거나 소리, 발음이 변하는 그런 의문의 변동 현상에 대해 공부를 할 거고요. 그렇게 의문이 변동하거나 바뀌는 것들은 전부 다 우리가 조금 더 발음을 쉽게 하기 위해서 바뀌는 현상들입니다. 따라서 자기 개인적인 습관대로 발음하시는 건 절대로 금물이고요. 정확한 발음 기호에 의거해서 발음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데 제일 좋은 방법은요. 모든 우리 단어들 혹은 하나하나 말의 발음은 국어사전을 뒤져보시면 정확한 발음이 나옵니다. 그 정확한 발음을 항상 국어사전을 찾아서 발음을 해놓는 연습 혹은 좀 궁금하다 싶은 단어는 무조건 사전을 찾아서 그 단어의 발음이 무엇인가 보는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약간 좀 머리 아프실 수도 있는데 평소에 정확한 위치에서 정확한 혀를 가지고 정확한 입술의 모양으로 발음을 하시면 이 부분은 실제로 더 어렵지 않은 그런 부분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의문의 변동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